주문한 거 다 챙겼지? 돼지머리 하나 두유 챙기고 뭐 그렇지. 오늘도 이동식 슈퍼마켓과 함께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싣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 누군가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간장 한 2개 들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까지 이어가는 부부. 그런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애숙 씨는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비가 이제 다 왔네. 이거 다 한 개씩 잡숫고. 고맙습니다. 비 오고 나니까 날씨도 뜨겁네. 그래서 냉커피를 준비해 갖고 왔죠. 남들은 시원한 커피로 더위를 식히지만 김애숙 씨는 다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아, 커피 맛있네. 무너진 구강 건강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좋겠다. 좋아. 아이고. 아유, 내는 물이나 마셔야지. 모두가 얼음물을 찾는 날씨. 하지만 애숙 씨는 따뜻한 물로 갈증을 달랩니다. 찬물 한 모금조차 고통이 되기 때문인데요. 갈증보다 통증이 더 두렵답니다. 한 모금만 먹어봐. 한 모금만 먹어볼까? 결국 용기 내 커피를 마셔보지만 차가운 자극이 닿는 순간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아파? 쉬어. 싫어? 아, 아이고. 사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건 반복되는 잇몸 염증이 남긴 구취 때문인데요. 아유, 가글을 하고 가야지. 내가 매일 갖고 다니는 건데 칫솔, 가글, 치실도 종류별로 갖고 다녀요. 그 사람들 대화를 하면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가글도 항상 하고 있어요. 염증과 구취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봤지만 문제는 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40대부터 구강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냥 아파도 그냥 며칠 있다 괜찮아지니까 뭐 염증이 조금 있어도 그냥 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뜨거운 걸 먹게 되면 막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이 아프고 또 찬물을 먹게 되면 시리고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많이 시렸지. 부어오르면 이렇게 볼록 튀나와서 시커멓게 고름 같은 게 요지로 찔러가지고 아픈 걸 참고 그러다 보면 막 피고름이 막 훅 나와가지고 입 전체가 다 아프다 보니까 막 나중에는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독한 그 술을 입에 뭉고 있어도 그게 잠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너무 이제 아프니까 얼음을 물고 있으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음을 밤새 그냥 물고. 너무 붓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치과를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잇몸 이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5개를 임플란트로 했죠. 피가 나도 부기가 생겨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주염은 잇몸뼈까지 무너뜨리는 질환, 임플란트를 해야 했죠. 혹시 양치할 때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긴 적 없으신가요? 입냄새가 심해졌는데 찬물을 마시면 이가 바로 시려졌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면서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문제는 이게 이미 입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입속의 세균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살균력이 강한 가글로 헹구고 99.9% 살균 이런 문구에 안심을 해왔죠. 하지만 최근 의료계는 입속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속에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유익균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로 잇몸과 치아를 망가뜨리는 구강 유해균도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깨지기 쉽다라는 건데요. 유익균, 즉 좋은 균은 좀 줄어들고 유해균은 점점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 균들이 잇몸과 치아 사이의 좁은 틈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상황은 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좀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 사이 잇몸 안에서는 염증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세균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그 안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방치할수록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사이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 안쪽으로 치주 포켓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염증이 심해질수록 이 틈은 점점 커지고 그 안에 세균이 갇혀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입속에 세균 창고가 생기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출혈, 약간의 붓기, 조금 심해진 입냄새,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신호를 오래 방치할수록 세균은 생각보다 더 깊고 위험한 곳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행복이었던 애숙 씨. 하지만 씹는 통증은 그 행복마저 빼앗아갔는데요. 반복되는 구강염증과 급격한 체중 감소, 몸이 보내던 위험 신호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이도 제대로 못 닦고 이빨이 아파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구강염증이 전신으로 퍼졌었나 봐요. 전신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중간에 암이 생겨서 그 한 70%를 잘랐어요. 이가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위가 또 많이 잘랐으니까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처음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염증은 먹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건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속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 그 여파는 입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애숙 씨는 위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신호, 하지만 몸은 이미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전처럼 치주염이 또 생기고 구강 건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암이 다시 올까봐 최고 그게 무서워요. 위암을 이겨낸 지금도 애숙 씨는 재발이 가장 두렵습니다. 입속 염증, 그 영향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구강 내 유해 세균은 침과 음식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장관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치주염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균으로 알려진 진지발리스균은 구강 내 염증 환경에서 증식하는 세균으로 식도 및 위 점막에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 상태는 세포 손상과 DNA 변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식도암 및 위암 발생 위험 요인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치주염은 구강 내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위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입속에서 시작된 경고, 지금 그녀의 구강 건강은 어떨까요?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김혜숙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어요. 왜요?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네. 염증도 생긴 것 같고 피도 자꾸 나는 네. 것 같고 식사는 어떠세요? 식사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요? 과연 그녀의 구강 건강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검사 한번 해드리고 결과 나온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뼈가 다 내려간 겁니다. 이게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네. 임플란트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빼게 되면 이게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김혜숙님 같은 경우는 아마 임플란트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틀니를 쓰시거나 그러셔야 될 수 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입속 세균, 과연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착색제를 이용해 세균의 분포와 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붉게 드러난 세균들,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치아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잇몸 출혈도 심상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연 치아는 물론 임플란트까지 위협받고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도 고위험 수준. 문제는 입속 균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입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혜숙 씨도 처음엔 단순히 잇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고요. 잇몸이 붓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한 치주질환 환자의 경우 잇몸 상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성인 손바닥 크기와 비슷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체 체표면의 1%나 되는 꽤 큰 상처죠. 즉 입안에 손바닥만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인데요. 피가 나고 벌어진 잇몸 틈 사이로 입속의 세균이 혈관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혈관 수술 환자의 혈관 조직에서 입속 세균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심장뿐 아니라 폐와 소화기관, 심지어 뇌 조직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잇몸에서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치주질환으로 잇몸에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를 통해 입속 유해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2.2배, 뇌졸중은 약 2.8배, 폐렴 사망률은 약 3.9배, 당뇨병은 최대 6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잇몸 염증 하나가 온몸 전체의 건강의 균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입속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입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잇몸 사이로 침투한 세균과 염증 물질은 혈류를 따라 전신을 순환하고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 양치나 식사 과정에서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상된 잇몸 표면을 통해 구강 내 세균이 혈류로 유입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염증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염증 반응 물질은 혈류를 따라 전신을 순환하면서 심장, 혈관, 뇌 등 다양한 조직에 지속적인 염증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한 국소 염증 반응을 넘어서 만성 염증이 되고 세포 손상과 회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암 발생 위험 요인과의 연관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질환 환자는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소화기암은 물론 폐암과 신장암에서도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다예요. 혀가 이만큼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야. 설암으로 혀 일부를 절제한 염권선 씨, 발음이 달라진 이유입니다. 일하면서 내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치아 관리를 못하면서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오더라고요. 혀 밑에 하얀 반점 같은 게 생기고 몇 주 동안 몸도 피곤해서 병원을 갔었는데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서암으로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반복되는 치주 질환과 혀에 생긴 하얀 반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신호였지만 그 끝에는 설암 진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던 혀의 하얀 반점. 결국 설암 2기 진단을 받고 혀 일부를 절제했는데요. 구내염으로 오해하기 쉬운 혀의 하얀 반점. 단순한 염증과 설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구강암은 구내염과 외형적으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입안 점막에 병변이 생기면서 까맣거나 붉게 또는 하얗게 헐어 보이는 형태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내염은 보통 1에서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거나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구강암 초기 병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고 지속되는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의 궤양이나 염증이
2,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단순 염증으로만 보기보다는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혓바늘과 구내염. 문제는 쉽게 낫지 않는 이상신호입니다.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염증이 아닌 설암의 신호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전 아프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혀를 반 이상을 좀 자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처음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이 돼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됐죠. 두 번째 수술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목, 어깨 전이가 있어서 임판선까지 다 제거를 하고 침샘이 막히는 바람에 침샘 제거까지 하게 됐어요. 허벅지살을 떼가지고 이식을 하는데도 이식이 안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못 나왔어요. 그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글르다가 나 저승사자 맞다고 그 소리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는 하얀 반점. 그 작은 신호는 권선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네네. VIP 고객님. 저 당장 모시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그리고 힘든 치료와 재발까지 이겨낸 권선 씨.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를 환하게 웃게 만드는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조은우 나 왔어요. 왔어요. 점심 먹었어? 먹었어. 어. 나 먹었지. 자기는 점심 먹었어? 고기 좀 사먹지 그랬어. 그래서 바빠서. 제가 모시러 온 VIP 손님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퇴근할 때 이렇게 자주 데리러 오고 점심 때도 가끔 와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사과 먹고 가자. 통째로 들은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도 통째로 먹을 거야? 좋아. 사과 이제 통째로 드세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저는 이거 사과 통째로 못 먹거든요. 저는 앞니가 좀 약해가지고. 사과를 예전엔 이만큼 잘라줘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통째로 그냥 잘 씹어 먹어.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 소통할 때 힘들으셔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써서 말씀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노래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많이 건강해지셔서 예전 모습은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네. 설암 수술 후 말조차 하기 어려웠던 권선 씨. 아내와 메모장으로 대화해야 했고 음식도 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조금씩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과도 거침없이 베어 물고 단단한 음식도 망설임 없이 씹어 먹습니다. 씹는 힘을 되찾았다는 건 그만큼 구강 건강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지고 본인이 또 노력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설암을 이겨내고 다시 사과를 베어 물 수 있게 된 권선 씨. 그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매일 먹는 거 오늘도 챙겨야지. 구강 유산균 M18. 권선 씨가 매일 챙기는 입속 건강 습관, 구강 유산균입니다. 맛있네. 구강 유산균 M18이에요. 입안에서 사탕처럼 녹여 먹는 건데 맛도 있고 그래서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시험을 못 마셨잖아. 그렇지. 구강 건강 유산균 M18 먹고 지금은 못 먹는 게 없어. 시린이 때문에 찬물조차 마음껏 마시지 못했던 과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과도 얼음도 망설임 없이 씹어 먹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지금 권선 씨가 매일 챙기는 구강 유산균 M18.
구강유산균 M18은 사람의 구강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익균 중 하나인 스트랩토코쿠스 살리바리우스 계열에서 유래한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주는 구강 환경에서 유해균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고 세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구강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에서 시작된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입속 균형을 되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구강유산균 M18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입속의 세균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산균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도 유산균,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다릅니다. 장은 장내 유산균, 입속은 구강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구강 유산균 M18은 입안 환경에 특화된 유익균으로 입속 유해균 균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태와 염증이 가득한 환경에 구강 유산균을 더하자 치태와 염증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구강 유산균이 입속 균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속 균형이 무너지면 치태가 빠르게 쌓이고 염증이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구강 유산균 M18을 4주간 섭취한 후 치태와 염증 지수, 잇몸 출혈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속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힘을 키우는 대표적인 균이 있습니다. 바로 충치 원인균, 뮤탄스균입니다. 이 균은 치아를 공격하고 치태를 만들고 잇몸 환경까지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속 염증도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강유산균 M18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해균이 독주하는 입속 환경에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강유산균 M18이 충치 유발균으로 알려진 뮤탄스균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구강유산균 M18을 섭취한 지 일주일 만에 충치 유발균인 뮤탄스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반대로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충치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뮤탄스균과 같은 유해균은 치아 착색에도 관여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구강유산균 M18을 3개월간 섭취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치아 착색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엉클의 가유라워 젊음의 힘을 설암으로 혀 일부를 절제했던 권선 씨. 노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꿈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고 말 못하니까 노래를 포기하고 했었어요. 노래가 꿈이었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노래자랑 한다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노래하고 싶고 저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수술 후 오랜 시간 이어진 발음 연습, 포기하지 않은 노력 끝에 이제는 메모장 대신 노래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다시 찾아온 평범한 저녁 식사. 권선 씨 부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입니다. 밥 먹으러 와요. 오늘은 자기 먹으러 쪽갈비 사왔어요. 한번 먹어봐요. 맛있겠다. 마음껏 씹고 맛볼 수 있다는 것. 한때는 당연했던 행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쪽갈비 사왔어. 이거 한번 먹어봐봐. 예전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응? 그렇지. 그전에 그냥 아팠을 때는 그냥 못 갈아 먹고 먹었잖아. 먹고 싶어도. 갈아 먹었었잖아. 이젠 쪽갈비도 거뜬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때 맛이? 맛있지? 지금 막 뜯어 먹으니까 너무 좋지. 그렇구나. 그때 아플 때는 그냥 갈아가지고 면만 먹었었는데 지금 이가 건가 보니까 이렇게 뜯고 그렇지. 씹고 그러니까 고기 맛이 나네. 너무 좋네. 뜯어야 제맛이지 이게. 이 맛으로 쪽갈비 먹나 봐. 맛있네. 구강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힘겨웠던 시간. 이제는 다시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혀반이 없으니까 씹지를 못하고 침샘을 제거를 하고 나니까 물을 안 마시면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못 씹으니까 흘리는 경우도 있고 못 삼키니까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과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씹고 다시 맛보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구강 유산균 먹어야지. 안 먹을 수 없지. 치주염도 설암도 겪어봤기에 부부가 매일 챙기는 구강 유산균입니다. 장에 유산균이 필요하듯이 구강에도 유산균이 필요하대. 사탕처럼 입안에 넣고 먹으면 나쁜 균들이 모두 사라져서 좋대. 그래서 그런지 입냄새가 안 나고 입안이 개어진 것 같아. 이어지는 침샘 마사지. 입안의 건조함을 줄이고 구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습관인데요. 3번만 하고 자자. 시원하네. 잠 잘하겠는데. 시원하지? 잘 먹고 잘 씹기 위한 부부의 행복 루틴. 같은 구강 질환,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설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염권선 씨. 반면 김혜숙 씨는 반복된 치주염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요. 구강 건강은 물론 임플란트 관리까지 필요한 상황. 치태와 잇몸 염증, 그리고 구강 유해균 관리까지. 구강 유산균 M18은 무너진 입속 균형을 되돌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시연에서 구강 유산균 M18 적용 후 잇몸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강 유산균 M18은 입속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 유산균 M18이 잇몸병과 구강 감염, 심장 염증과 관련된 유해균을 약 99% 억제에 도움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입속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 결국 건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통증과 불편함, 이제는 무너진 입속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관리 진짜 잘했네. 다시 씹고 다시 웃기 위한 도전. 애숙 씨의 입속 건강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구강 건강을 무시해서 결국 위암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관리했던 게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구강 건강을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까지 세균이 쌓이기 쉬운 곳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구강 유산균 하나 먹고 자야지. 자기 전에도 놓치지 않는 입속 건강 습관, 구강 유산균입니다. 치주염으로 먹는 즐거움까지 잃어버린 애숙 씨. 무너진 입속 균형을 되찾기 위한 생존 프로젝트. 그렇다면 꾸준한 관리로 가장 걱정했던 입냄새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측정 결과 놀랍게도 구취 단계는 8단계에서 0단계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강 유산균 M18은 구강 세균으로 인한 구취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4주간 구강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구강 파괴균 증식이 억제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 과연 꾸준한 관리가 애숙 씨의 입속 건강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좀 어때요? 네,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피나는 것도 다 거의 줄어들고 네. 뭐 식사할 때 괜찮고. 괜찮으시고?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잇몸 색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다시 한번 입속 세균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균이 남아있다면 붉게 변해야 하지만
붉게 착색됐던 세균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심했던 잇몸 출혈 역시 한층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 전보다는 잇몸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입안에 세균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상태에서 꾸준히 관리만 되면은 네. 더 건강하게 식사도 하시고 또 임플란트도 오래 쓰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하실 수 있죠? 예, 잘해야죠. 네. 마지막 검사 결과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도는 80점 고위험 단계에서 40점 주의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구강유산균 M18은 세균 포켓을 줄여서 흔들리던 치아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중증 치주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유산균 M18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세균 포켓, 즉 치주낭의 비율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섭취를 중단한 24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입속 균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강유산균 M18.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구강유산균 M18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량보다 구강 내 머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물처럼 바로 삼키기보다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은 특히 수면 중에 활발히 증식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전 섭취가 구강 환경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나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섭취 전 전문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한때는 사과 한 입도 힘겨웠던 애숙 씨. 이제는 사과를 껍질째 마음껏 베어 먹습니다. 역시 사과는 껍질 채로 먹어야 돼. 그래야 이 맛이 나. 이제 잇몸이 좋은 맛이세요. 막 깨무는 거 보면. 그럼 이렇게 씻고 싶었는데. 그 치아가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시린 통증 때문에 피했던 차가운 물. 이제는 망설임 없이 들이킵니다. 아, 살 것 같네. 이빨이 이제 안 싫어? 고기 먹고 싶었던 걸 먹으니까 살 것 같아. 그래. 꼭 씹어. 그리고 많이 먹어. 치아 건강이 오복증의 하나라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처럼 꾸준히 구강 건강 잘 관리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 편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먹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했던 행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양치는 매일 하는데 왜 잇몸은 계속 붓고 입냄새는 쉬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겉만 닦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 잇몸 틈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세균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해균은 입안을 넘어 전신 건강까지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속 관리도 단순한 양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입속 균형을 바로잡는 것. 그 새로운 관리법으로 구강유산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나는 잇몸, 깊어지는 세균 포켓,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까지 더 늦기 전에 입속 유해균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